네, 항등식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얘들아, 등식이 뭔지는 아시죠? 이게 등식이라는 것은 등호가 있는 식을 얘기합니다. 그죠? 등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정식이죠. 자, 방정식이 뭐였더라?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얘기하죠. 단순하게 우리가 x 플러스 1은 0이 됐을 때 요거는 방정식이죠. 그 이유가 뭐야?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true, 참이고요. 자,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그죠? 어떤 수일 때는 거짓이 되기도 하잖아.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죠. 그죠? 이런 거를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참이 되게 하는 요 x의 값을 우리는 주어진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또 하나가 뭐 있었더라? 그죠?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항등식을 얘기합니다. 자, 항등식은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곱셈공식 한번 생각해 볼까요? x 플러스 1의 제곱은 전개하게 되면 x제곱 2x 플러스 1이 항상 참이지 않습니까? 항상 참인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얘들아, 항등식 다시 한번 밑줄 그어 보도록 할게요. 항등식이라는 것은 밑줄 그었나요? 항상 등호가 참이 된다. 여기서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것은 등식이 항상 참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4 하고요. 자, 2배의 x 플러스 2도 항등식이 되지. 왜? 이거 분배 법칙 해봐라. 2x고요. 분배 법칙 해봐라. 플러스 4가 되죠. 주어진 등식은 항상 참이 됩니다. 왜?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항등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항등식의 성질을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너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요 보이세요, 얘들아? 요게 요런 1차식 방정식을 얘기하는데, 자, 근데 얘는요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방정식이 아니고 항등식이라는 거죠. 자, 항등식이 뭐라고 그랬어?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이거는 x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항등식이 아니랬죠. 근데 얘는요 x에 1을 대입하든, 그지? x에 2를 대입하든, 그죠? 항상 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것은요, 이 x의 값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 성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주어진 등식이요,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 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x 값에 관계없이 말이죠. 자, 따라서 x 값에 영향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가 0이면 되지. 자, 이 녀석이 0이면은 얘들아, 여기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죠? x 값에 영향을 안 받고 얘는 무조건 0이 돼버리죠. 자, 근데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b도 뭐가 되면 될까요? 0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일 경우에는 주어진 이 등식이 x가 뭐든지 간에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x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x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얘들아, x의 개수가 뭐면 된다? 0이면 된다. 그런데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 녀석이 0이 됐다고 해서 b도 어떻게 돼야 돼? 등식이 성립하려면 b도 0이 돼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아이는 지금 뭐예요? 자, 얘하고 같은 원리죠? 자, 얘하고 얘가 지금 항등식이다. 뭐에 대하여? x에 대하여. 자, 그러면 요 식하고 요 식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좌변과 우변의 식이 항상 같아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a하고 a 다시 같으면 되고요. 자, b하고 b 다시가 같으면 된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야.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참이에요. 얘는요. 그죠? 자, 0을 넣든 1을 넣든 2를 넣든, 그죠? 항상 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것은 주어진 등식은요, 항상 참이어야 한다. x의 값에 영향을 안 받고요, 무조건 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x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a가 뭐가 되면 돼? 0 되면 날아가죠. 자, b도 0이 되면은 날아가죠. 자, 근데 주어진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c도 뭐면 된다? c도 0이면 되죠. 그래서 a, b, c가 모두 0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3번에서 자, 이렇게 자, 문자가 지금 a, b는 상수예요. 상수인데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럼 이거 무슨 소릴까요?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라는 거예요. 모든 x, y에 대해서 항상 참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주어진 등식은 항상 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x하고 y 값의 영향을 안 받으면 되겠죠. 그럼 같은 이유로 x의 영향을 안 받으려면 a가 뭐면 될까요? 0이면 얘는 0 되니까 그죠? x 값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자, b도 0이면은요 y 값의 영향을 안 받죠. 그리고 주어진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 했으니까 C도 0이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주어진 이 등식이 XY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뭡니까 이것도? 개수가 모두 같으면 되겠죠.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여기서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밑줄 끌게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표현을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성립한다. x 값에 관계없이 쌤 아까 얘기했죠. 자,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는 것은 x 값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응?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하고요. 임의에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임의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하고 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항등식이라는 이 표현을 쓰지 않고 자, 요런 표현을 쓰게 되더라도 이거는 항등식을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을 어떻게 할까요? 자, 어관 모임 이렇게 기억을 하자라는 거죠. 어관 모임 어떤 값을 갖더라도 관계없이 모든 임의의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게 뭐다? 항등식을 나타낸다라는 거죠.